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이익단체의 대표가 하면은 안 되겠죠. 이익단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직능대표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해서 의사들의 대표가 한 명쯤 의원이 되는 것이 좋겠다. 또 약사, 노동조합의 단체, 어떨 때는 종교단체, 농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한국 헌법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직능대표는 금지됩니다. 더구나 한국식 직능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군, 그 부류의 이익을 대표하는 결국은 이익단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이익이 아니고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가령 무지개마을이다 하는 지역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가 있다. 그런데 그 어느 지역구, 바로 여기에 민주노총의 세력이 아주 크다. 거기 조합원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정당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노총 사람을 공천하고 싶겠죠. 선거에서 자기가 추천한, 자기 당이 추천한 사람이 뽑혔으면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가령 지역구 선거라고 한다면은 직접 그 지역구에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민주노총 그 조합원이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떤가? 그 비례선거의 경우에도 결국은 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때는 좀 간접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당이 그 승패, 결과만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당이 이런 식의 판단 기준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보면 민주노총 세력도 많고 한국노총 세력도 많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노동조합 총연합인가 이런 것은 결집력이 아주 크죠. 그래서 이들은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들 집단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아주 강하게 뭉쳐서 단일하게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것은 반민주주의다. 이런 겁니다. 분명해지죠. 개인의 의사가 모여서 전체의 의사가 됐고 개인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지도체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집단의 의사에 개인이 따라서 행동하라 하면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반민주주의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노총, 이런 데서 사람을 데려와서 공천을 한다. 그렇게 되면 반민주주의적인 그 집단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을 시킨다. 나중에 뽑히게 되면 애초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일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이것이 분명해지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은 뭐를 하는 사람들인가? 이 뻔한 이 질문에 우리가 먼저 답을 해보기로 합시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5,100만 전체 국민의 공존을 위해서 공무수행을 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직능대표, 이익단체 대표가 안 된다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지개마을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한국노총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청년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여성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역시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때그때의 유행에 따라서 이럴 때는 청년을, 이럴 때는 여성을, 이럴 때는 노동조합원을,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발탁하듯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내보내게 되면 공식적으로 특정 이익 집단, 그들의 로비를 보장하는 것이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가령 청년을 공천한다. 요즘에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 좋은 일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정당이 추천을 하는가?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 청년이 전 국민의 공존을 위해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청년이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냥 청년의 대표를 한 명 추천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앞에 갖춰야 할 조건이 전체 국민의 공존을 위해서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청년이니까 좀 부족해도 단지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십 %를 가산점을 준다. 이것은 오히려 그것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가령 여성을 추천을 했다. 후보 추천을 했다. 그 여성은 전 국민의 공존을 위해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성의 대표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년을 후보로 뽑던 여성을 후보로 추천을 하든 이들은 전 국민,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 전반에 있어서 충분히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이런 것들이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몫이 얼마다, 여성 몫이 얼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 정당들이 우리가 이번에는 여성을 50%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국민을 그런 식으로 이 무식한 국민들 하면서 자기들의 그 선동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의당에서 비례 1번이 정해졌습니다. 28살 여자라고 합니다. 그는 민주노총 사람이다. 그리고 과거에 게임을 하는 게이머였다. 아프리카 BJ였다. 별풍선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는지 이런 것은 물론 그 정당 내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정당에서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공무 수행을 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고 5,100만 전체 국민을 위해서 공무 수행을 할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나와서 혹시 IT 업계에 뭐를 진작시키겠다, 혹은 노동자의 뭐를 더 보호하도록 하겠다, 이런 소리 하면 벌써 틀려먹은 거다. 100년 전에나 하던 소리다. 구태의연하다. 구태의연 할 뿐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적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하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5,100만 전체 국민을 위해서 공무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만일 정치인이 아닌 우파 성향의 국민을 적대시한다든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판을 하겠다 하고 나선다든지 하면은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이러면은 명백한 기준이 되겠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안동 예천에 추천할 후보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한국노총 사람이고 변호사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공무 수행을 할 능력이 있는가? 5,100만 전체 국민을 위해서 공무 수행을 할 능력이 있는가? 이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노총에서 뭐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변호사였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각 정당에서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이 공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를 뽑지 않는다면 그것을 검증해서 앞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장애인을 영입하거나 여성을 영입하거나 청년을 영입하거나 노조 출신을 영입하거나 이거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특정 색깔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다음 때를 이어가고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것은 실패한 선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헌법과 법률까지 무시해가면서 당을 우선시하고
당의 그 색깔을 먼저 따르고 이랬기 때문에 정작 주인인 우리 국민에게는 쓸모없는 국회의원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 15년 이상의 세월 동안 아주 대표적인 이런 이익단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색깔은 변호사 색깔입니다. 변호사 색깔을 띤 국회의원, 그들이 이 나라에 끼친 폐해는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다. 어쩌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와 같이 헌법 유린을 하는 데에는 이 변호사 색깔 정치인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그들이 기여했다. 물론 이것은 나쁜 뜻으로 기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렇지 않았는데 노조 색깔까지 입히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해가면서 노조 소속도 한 명 들어와야지 이런 말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노조 색깔 국회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폐해가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대비하고 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이 지역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좋은 의원이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지역구에서 특정 의원이 나오게 되죠. 선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럴 겁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 지역구에서 그를 뽑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물론 그 헌법 조문을 보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선거의 방법 중에 현재와 같은 방법을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의 편의상 지역구를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지역구를 나누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이렇게 뽑는 것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국회의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이익을 위한 공익적인 의사, 그것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이런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국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여서 밥 먹고 또 적당히 내가 이거 찬성해 줄 테니까 당신도 이거 해달라. 뭐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국회의원이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투표를 하는 유권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그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맞죠. 선거를 하니까. 그때의 위임이 무엇인가? 그 위임의 성격이 무엇인가?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내가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뜻을 알면 사실 돌팔매질을 당해야 할 그런 소리인 것이죠. 지가 대장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틀린 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속 위임이라고 합니다. 불기속, 무기속이 아니고 기속 위임이다.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기속위임이 아니라면 아예 민주주의고 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표로서 선거 때 잠깐 손만 빌리고 그 다음엔 자기들이 왕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자기 뜻대로 국회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국회의원 후보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그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여서 뽑는 것이 아니고 그냥 n분의 1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하겠다 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몇 중에서 뽑아서 그러면 당신이 심부름을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각자는 다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한 명을 뽑아서 대신 여러분들 대신 일을 시키는 일꾼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대표가 아니다. 심부름꾼이다. 우리 법률로는 사자 이렇게 부릅니다. 호랑이 사자 하는 사자가 아니고 심부름꾼이라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4년 내내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 내가 배려를 하겠다. 이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선후가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이익도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종로 1지역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익이 있겠죠. 그러면 이 지역의 이익이 언제 허용이 되는가? 이런 겁니다.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더라. 이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종로 1지역의 이익이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데 종로 1지역의 이익이 되면 여기 한 곳을 뺀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 어느 지역도 그것 때문에 배척을 당한다든지 또 좀 손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일이 일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 조건인 것이죠. 그럴 때 지역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이익이 되고 허용이 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정당들이 이제 후보자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정당의 사무라고 하겠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국민은 그것을 정당 당원이 아닌 한 굳이 비판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평가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당이 국민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또 변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 일이니까. 그러면은 국민은 어떻게 하는가? 국민에게는 투표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정당이 못나도 후보자가 변변찮아도 결국 국민이 현명하면 이 나라는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